네, 그러면요 오늘의 미션 확인하셨죠?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들을 보면서요. 우리가 오늘 식을 세우고 그 식을 가지고 해를 구하는 게 오늘의 목표인데요. 자, 1차 방정식의 활용이라는 것은 문장들을 주고 나서 그 안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1차 방정식을 세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걸 보면서 어떻게 식을 세울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첫 번째로요. 자, 1차 방정식의 활용 식 세운 순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1차 방정식의 활용 풀이 순서입니다. 풀이 순서.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해줘야 되는 거는요. 일단 문제를 쭉 읽어보면서 그래서 내가 하려는 게 뭐야? 이렇게 구하고자 하는 것을 미지수 x로 놓는 겁니다. 자, 구하고자 하는 것을 미지수 x로 놓기. 미지수 x 놓기. 자, 근데요. 상황에 따라서는요. 지금 딱 구하고 싶은 걸 x로 놓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정말 구하고자 하는 걸 x로 놓으면 다른 것과 관련돼서 식을 만들 수 없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필요한 것을 x로 놓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미지수 x를 정했으니까 우린 두 번째로 가서요. 직접 1차 방정식을 세워보면 되겠죠. 1차 방정식 세우기. 자, 방정식도요. 1차 방정식도 나름대로 등식이기 때문에 무엇이 같다라는 식이 세워질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문제를 읽어보면서요. 이 안에 무엇이 같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길게 말로 되어 있는 문장들을 보면서요. 우리가 간단하게 한 줄로 식을 세우는 거죠. 자, 그러면 식을 세웠으니까 이제 우리는 방정식을 풀어줘야 되겠죠? 방정식의 해 구하기. 일단은 x값을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내가 꼭 구하고자 하는 걸 x로 놓으면 가장 좋지요. 그쵸? 자, 그래서 바로 x값이 답이면 좋긴 하겠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구하고자 하는 건 말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x로 놓을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답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 알맞은 답을 쓰기. 문제에 알맞은 답을 찾아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검산의 의미는 아니에요. 내가 맞았나 틀렸나? 이걸 보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문제에서 원하는 것이 바로 x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문장대로 되어 있는 문제들을 보면서는 바로 이러한 순서대로 활용 순서에 따라서 우리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데요. 이것만 가지고 바로 식이 만들어지면 참 좋겠죠? 근데 간혹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문장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공식이라든가 필요한 필수적인 팁들을 한번 먼저 살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요. 수에 대한 활용입니다. 수에 대한 활용. 수에 대한 활용에서는요.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오죠. 연속한 수에 대한 내용. 예를 들면 연속한 세 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연속한 세 수의 합이 어떻다라고 얘기하면 지금 모르는 게 연속한 세 개의 수나 다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그걸 다 미지수로 두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X, Y, Z 이렇게 미지수가 많아질 수는 없어요. 우리는 1차 방정식에서 미지수는 하나여야 하거든요. 자,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요. 가운데에 있는 수를 X로 두세요. 연속하는 수라는 건 7, 8, 9, 10, 11, 12 또는 15, 16, 17 바로 이런 것들처럼 일씩 띄어세기 한 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수를 x라고 두면요. 바로 앞에 있는 수는 이거보다 1 작은 수, 뒤에 있는 수는 이거보다 1 큰 수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물론 가장 작은 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다면 가장 작은 수를 x로 해서 그 다음 수는 이거보다 1 큰 수, 그 다음엔 이거보다 또 1 큰 수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가장 큰 수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수를 x로 두고 그 밑에 건 x-1, 그 앞에 건 x-2 이렇게 표현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연속한 세수 같은 경우엔 바로 이런 식으로 미지수를 둘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연속한 세 짝수라든가 홀수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바로 어떻게 될까요? 짝수 내지 홀수. 자, 놓는 방법은 사실 같습니다. 연속한 수는요. 짝수 같은 경우에 볼까요? 4, 6, 8, 10, 12, 14 또는 홀수에서는요. 3, 5, 7, 9, 11, 13 어때요? 연속한 수들은요. 2씩 띄어세기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가운데 수를 x라고 한다면 앞에 수는요. 이거보다 2 작고 뒤에 수는 2 큰 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가운데를 x로 놨을 때 얘기고요. 가장 작은 걸 x로 놓는다면 x 플러스 2, x 플러스 4. 가장 큰 게 x라면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4 이렇게 이씩 띄어세기했다라는 표현을 해주시기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요. 수에 대한 내용 조금 더 얘기하면 우리 두 자리 자연수라든가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의 자리 숫자가 a고요. 10의 자리 숫자가 a고 또 1의 자리 숫자가 b인 경우 b인 두 자리 정수다. 두 자리 정수다. 만약에 이렇게 표현이 됐다고 하면 이걸 뭐라고 써요? 우리가 문자를 사용한 시기에서도 한번 해본 적 있었는데요. 이걸 AB라고 쓸 수는 없는 거죠. 10의 자리 숫자가 A라고 하더라도요. 실제로 그 숫자가 나타내는 수는 자리값을 곱한 10 곱하기 A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10의 자리 숫자가 3이라고 그러면 실제로 나타내는 수는 3 곱하기 10으로 30인 거잖아요. 그래서 10A 플러스 B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셨죠? 이걸 A, B라고 쓰면 A 곱하기 B란 뜻이 돼서 두 자리 정수가 될 수 없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간단하게 수에 대한 활용을 한번 알아봤잖아요. 이번에는요. 정가에 대한 활용도 한번 알아볼게요. 정가에 대한 활용에서는 여러분이 의미를 좀 알아주셔야 되는데요. 정가에 대한 활용. 여기선 몇 가지 용어들이 나오죠. 자, 원가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정가라는 단어가 나오고 판매가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익이란 단어들이 나오는데 자, 내가 판매자가 되어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선생님이 분필을 여러분한테 이제 팔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분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이 땅을 파서 분필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선생님도 공장에 가서 분필을 막 사와야 됩니다. 공장에 가서 분필을 1,000원을 주고 사왔어요. 자, 그러면 바로 이 분필의 원래 가격, 선생님이 공장에서 사온 그 가격이 원가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원가 1,000원에 사왔는데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1,000원에 팔면 그거는 자원봉사, 날개 없는 천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선생님이 분필을 사러 가는 동안에 교통비도 썼고요. 가다 보니까 배고파서 떡꼬치도 사 먹었고요.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비용이 함께 들었기 때문에 이 1,000원에다가 조금 붙여서 조금 더 돈을 올려서 판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걸 1,000원에 사왔으니까 1,500원에 팔아야지 라고 가격을 정했습니다. 정가. 간단히 생각하면 물건의 원래 가격, 원가. 내가 정한 가격, 정가.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겠죠. 자, 근데 1,500원에 팔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1,500원에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깎아줘야 되겠다 싶어서 100원을 할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1,500원에서 100원 할인해서 1,400원에 판매를 하게 되겠죠. 정가대로 판매하면 좋겠지만 혹시 그 상황에서 팔리지 않아서 할인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만큼을 뺀 가격이 실제 판매가가 되는 겁니다. 자, 1,400원에 팔았더니 팔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1,000원에 팔았던 게 1,000원에 사온 걸 1,400원에 팔았죠. 1,400원이 선생님의 이익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자, 물건의 원래 가격인 1,000원을 뺀 400원이 이익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원가라는 거는요. 바로 물건의 원래 가격인 거고요. 정가는 원가에다가 내가 조금의 이익을 붙여서 정하는 가격입니다. 자, 근데 판매가는요. 내가 정한 가격에서 조금 할인해서 팔게 되면 좀 상황이 또 틀려질 수 있거든요. 정한 가격에서 할인 가격을 좀 빼야 되는 거고요. 자, 이 이익은 결국엔 내가 실제로 판매한 가격이 다 나의 수익이 아니라 판매한 가격에서요. 물건의 원래 가격을 빼야 원가가 된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다음에는 일단 정가에 대해서는 바로 이런 용어들을 한번 정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번에는 증가 또는 감소, 증가, 감소 유형에 대한 활용. 뭐가 좀 늘었습니다. 뭐가 좀 줄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증가, 감소에 대한 활용도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증가, 감소 활용 같은 경우에는 백분율이 많이 활용이 되죠. 그래서 우리 반 학생들은 10%가 늘었어요. 우리 반 학생들은 1%가 줄었습니다. 등등등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따라서 이럴 때는요. X명의 A%다라고 하면 X명의 A%라는 인원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죠? X 곱하기 100분의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X명 중에서
A%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거는요. 자, 원래 X명이 있었고요. 증가했으니까 더해줘야 되겠죠. X명 중에 A%만큼을 더해줘야 됩니다. 100분의 AX를 더해주게 되는 거다. 자, 그런데 만약에요. X명 중에서 A%만큼 감소했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가 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했으니까 좀 빼야 되겠죠? X명의 A%, 즉 100분의 AX만큼을 빼줘야 감소한 인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마지막으로는요. 인류형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면요. 인류형 같은 경우엔 전체 하나의 일을 1로 봐야 됩니다. 전체의 일의 양을요. 하나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를 가지고요. 3일 동안 나눠해야지 라고 하면요. 이 하나의 일을 3일 동안 나눠해. 그러면 3등분해서요. 하루에는 3분의 1, 전체의 3분의 1만큼 일하겠구나. 이틀이면요. 3분의 2만큼 일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아니야 전체 일을요. 나는 5일 동안 하고 싶어. 그러면 5등분을 해서 하루에는 전체의 5분의 1만큼 일하면 되겠죠? 이틀이면 5분의 2, 3일이면 5분의 3. 그쵸? X일 동안 일했다 그럼 5분의 X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형에선 전체를 하나로 보고 이야기합시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차 방정식의 활용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간단한 팁들 한번 쭉 점검을 해봤습니다.